여러분, 우리 어차피 한번 태어난 인생 자존감 한번 높게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자존감 높은 사람의 5가지 특징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저는 당신의 심리치료사 김든든입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으로 사는 거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별로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어차피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봤자 좋은 게 없고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나 뭐 상황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자존감 낮다는 걸 내 스스로도 인식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뭐 찾아서 노력을 해봅니다. 근데 노력을 해봐도 그때뿐이지,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자존감 낮아본 적이 있거든요. 특히 20대 초반 뭐 이럴 때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내 스스로를 혐오까지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근데 이제 20대 중반에 심리치료 받고 심리학 공부하고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했고, 지금은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 한번 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세팅해 놓으면 점점 더 높아지거든요.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 사는 게 즐거운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여러분도 빨리 이런 것들을 좀 세팅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존감 높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요, 실수를 잘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아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했다라는 거,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나한테 결함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건강할 때는 손가락이 살짝 베어요. 그러면 뭐 피가 안 날 수도 있고, 건강할 때는. 그리고 피가 나도 그냥 좀 마데카솔 바르고 하면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큰 위협이 안 되는데, 내가 자존감이 낮으면 이 자아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피부가 너무 약해. 그래서 살짝 베어도 막 진짜 피가 무슨 과다출혈이 와서 사망할 정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자아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그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생책이라도 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실수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냥 뭐 상처 나도 이거 싸매면 되고, 아니면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쿨하게 인정하고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취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들, 감각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 자기를 싫어하면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느끼기가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닮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그게 심하면은 내가 말투나 행동 같은 거를 막 따라하기도 해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나로서 존재하는 거가 편안하고 좋기 때문에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민감하게 알아차리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취향이라는 게 생겨요. 이 취향은 다른 사람한테 있어 보이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냥 뭐 그게 별로 신경을 안 쓸지라도 나는 이게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자존감 높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행복하죠. SNS 봐봐요. 다른 사람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걸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 뭐 있어 보이는 거, 자기는 그냥 집에서 삼각김밥 먹더라도 뭔가 레스토랑 가서 데이트하는 거, 뭐 이런 거 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자존감이 낮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자기의 어떤 내 자신이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존감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를 잘 인식하고 자기만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요,
이건 연애할 때나 인간관계 할 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내가 진짜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떠나보낼 때는 그냥 쿨하게 떠나보내주는 거, 이게 또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냥 떠나보낼 때 아무 강박도 없이 그냥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자존감 높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슬퍼할 때는 충분히 슬퍼하지만 결국에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죠.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랑할 때는 막 집착하고요, 그리고 막 밀당 같은 거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막상 떠나가면은 막 미련 가지고 술 먹고 자니 뭐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왜 집착이나 밀당을 안 하냐면, 집착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갈까, 이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거를 굉장히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굳이 문제가 없는데 나를 떠나갈 거라는 그런 불안 같은 걸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이 심해지면 뭐 이렇게 막 의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무슨 의처증, 의부증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밀당을 안 하는, 밀당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내가 너무 이 사람한테 내 모든 마음을 주면 이 사람이 나를 지루해하고 실증을 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이 밀당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죠. 나라는 사람 자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내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만큼 사랑 주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우리가 이제는 이별을 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걸 또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사귄다고 다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요, 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비극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밖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 잘하는데 정작 내 사람한테는 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는 굉장히 눈치 보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잘해주고 호인이고 이런데, 집에 와서는 자기 자식들이나 배우자한테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진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왜 그러는 거냐면,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대하는, 특히 결혼했을 때 뭐 자식이나 배우자는 완전히 나랑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뭐 배우자는 일심동체라고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잘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내 배우자나 내 자식도, 내 아주 가까운 친구들도 굉장히 사랑하고 잘 아껴주고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아낀다라는 표현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가까운 사람들을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은, 어떨 때는 굉장히 어른스러운데 어떨 때는 완전 애기 같은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게 어떨 때인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완전 어른스러운 모습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결정, 자기의 느낌, 이런 거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삶의 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내리는 결정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와, 어떻게 저렇게 결단성 있게 자기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라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어떨 때 굉장히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삶을 굉장히 즐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기뻐할 때 막 엄청 신나게 기뻐하고, 슬퍼할 땐 또 눈물도 흘릴 줄 알고,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순수하고 막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러지 않고 굉장히 순수하게 뭔가를 믿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불안하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란 곳이 굉장히 따뜻하고 나를 환영해 준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막 뭔가를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처럼 정말 행복하게 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분들이 또 자존감이 높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서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알겠는데, 이걸 들어보니까 나한테 적용해 보니까 나는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없어요. 나는 자존감이 낮은 것 같이 느껴져.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럼 뭐
이번 생은 망한 거냐, 뭐 다시 태어나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러분에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핵심 꿀팁이에요. 이건 진짜 제가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어려운 분들을 매일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매일 경험하게 돼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어떤 일에서 성공을 한다든지 어떤 성취를 하면 너의 자존감이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노력해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존감 이론에서, 심리학에서 보면은 크게 이 자존감을 구성하는 요소를 두 가지로 나누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부분은 내가 어떤 일을 해내서 내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의 유능감을 느끼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끼는 거, 이것도 자존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에서 성취를 한다든지 내가 정말 어떤 분야에 되게 잘하는 사람이 되면 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게 되죠. 근데 이 자기 효능감만 높다고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존감의 반을 차지하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자기 존중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이 자기 존중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좋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고 사랑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존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만 높고 자기 존중이 낮으면 이건 자존감의 반쪽짜리만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존중이 높으면 기본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따라 높아지기가 되게 쉬운데, 자기 효능감만 높고 자기 존중이 낮은 분들도, 물론 이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주겠지만 낮은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근본적인 이 자기 존중이라는 거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존중이 높다, 이건 어떤 거냐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준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해봐, 있는 그대로 너를 받아들여줘봐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게 뭐 말만 들었다고 되면은 다 자존감 높아지겠죠. 근데 저는 제가 매일매일 이 자기 존중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기 수용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진짜로 가장 이게 잘 될 수 있는 어떤 팁들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거 하려고 저 이제 유튜브 시작한 거거든요. 왜냐면 매일 내담자들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1대1로 만나서 도와드리는 거는 제가 뭐 하루에 100시간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영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한꺼번에 또 이 지식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 거거든요. 자,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듣고 나서 뭐 나중에 시간 될 때 뭐 해보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자기 존중이라는 걸 높이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시냐면, 일단 뭐 눈을 감고 편안한 자리 같은 데를 좀 찾으셔서 이렇게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뭐 과거로부터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 되게 뭐 고생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나의 모습을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여기는 살아가는, 그죠? 우리가 뭐 인생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이 영화는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거기서 그 인생 영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의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약간의 거리가 이제 있죠. 그때 나를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일단 한번 느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아, 얘를 보니까 되게 좋고 사랑스럽고 뭔가 자랑스럽고, 그죠? 뿌듯하고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럼 이런 분들은 이미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이미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라서 자존감을 더 높이는 노력을 할 필요 거의 없고, 그냥 그 마음을 잘 가지고 또 얘를 이렇게 잘 지켜봐 주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을 수가 있냐면, 얘를 딱 바라봤을 때 얘가 불쌍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얼마나 힘들까, 아주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면 안타깝고 힘든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나한테, 이 인생 영화를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인 나한테 가서 그 마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위로도 해주고, 야, 너 진짜 이렇게 뭐 힘든 상황에서 뭐 논문 쓰다가 뭐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뭐 이별해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아니면 네가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겠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더 좋을까, 이렇게 조언도 해주실 수 있고, 그러면서 얘를 이제 만나서 그런 얘기들 해주시면 자존감이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유형이 있어요. 얘를 보고 얘가 근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를 알겠어. 근데 별로 불쌍한 마음도 안 들고 그냥 아무 느낌도 안 들어. 아니면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진짜 한심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얘한테 막 엄청 뭐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자기 비판이 엄청 높아져 있는 상태고, 이런 경우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자존감이 낮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것도 물론 맞는데, 거기까지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미워하고 뭔가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판의 시선을 이 비판하는 내가 있잖아요. 여기는 그 살아가고 있는 나, 한심하게 보이는 내가 있고, 비판하는 나가 있잖아요. 이 비판하는 나가 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까지 가야,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자존감을 높이는 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해보실 수가 있냐면, 일단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얘를 비판하게 되거나 아니면 별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너 왜 이렇게 사냐, 너 몇 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한심하게 구냐, 뭐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얘의 입장에 대해서 느껴보는 거예요. 얘의 입장에 대해서 얘의 삶을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얘가 원하는 거는 뭔지를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지금 우리 다 상상 속에서 하는 작업이죠. 상상 속에서 얘의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느낌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얘의 느낌으로 충분히 보고 나시면 얘가 공감이 돼요. 그때 다시 얘를 바라보는 입장에 서보시면은 얘가 뭐가 힘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공감이 되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내 자신이라고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상이 지금 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봐 보세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진짜 뭐 아끼는 친구나 이제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 자신이 아니고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더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어쨌든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한심해 보이고 진짜 싫고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든 그렇게 답답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 작업들을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얘의 모습을 자주만 보러 와 보셔도 좋아요. 우리가 별로 안 친한 사람도 자주 보면 친해지고 뭔가 그 사람을 또 공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 내면에 있는 나거든요. 얘는 나의 부분이니까 얘를 자주 만나러 와 보시면서 얘에 대한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그 느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해 보신다면, 뭐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더라도 차곡차곡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진짜 제가 심리치료에서 하는 꿀팁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 관련된 다른 영상들을 만들어 드리거나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서 원하는 삶을 다 멋지게 사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 거라는 거를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